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명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의혹 조사에 자체 조사에서 손을 뗀 상황에서 검찰 말고 과연 여당이 어떤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방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의 황석진입니다. 예, 자, 이거부터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상조사단 명칭이 코인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쓸 때 게이트라고 하면 대형 의혹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김남국 의원 한 사람인데 국민의힘에서 요거를 게이트라고 이름 붙인 데는 그러면 김남국 의원 말고 이게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내포돼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게이트라는 것은 어떤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그 커넥션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상에서 등장인물이 더욱더 추가될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코인이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어떤 뭐 상당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예. 그리고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의혹을 지금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상에서 보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한 사람 일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그 연루가 된 이런 큰 게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거죠.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네, 그렇죠. 역시 뭐 국민들도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본인이 소명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계속 의혹을 날리는 이런 이제 실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네. 제보를 받은 거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김남국 의원이 36억 원어치의 위닉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으로 교환을 했다. 그리고 클레이 코인이라는 건 지금 없어졌다. 네, 네. 당시에만 해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거래였다. 그걸 왜 했느냐? 한태경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판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 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36억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 그 세력들이 받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수수료를 제하고 김남국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 겉으로는 막대한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 세탁이 된 30억 현금을 수리지는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네, 본인의 저도 제보를 봤습니다. 받았다고 네네. 하면서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은 이제 열어둘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위믹스 코인의 가격하고 클레이페이 그 코인의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라도 지금 현재 아예 없어진 이런 코인 아닙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코인을 왜 바꿨을까? 교환을 했을 당시에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는 겉으로 보면 실패한 투자인데 왜 했을까? 그렇죠. 네. 그 누가 보더라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코인 거래가 상당히 많으셨고 남들이 봤을 때 거의 코인의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그런 거래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저렴한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조치가 됐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그 건전한 마음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투자를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가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 의혹에 또 다른 뭐 제보가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하태경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 이제 제보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네네. 뭐 추가 글 올린 거 보면은 클레이페이 대표 이모 씨가 잠적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잠적에 들어갔다는 것도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자, 그러면은 하태경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으면 하태경 의원이 이걸 혼자 들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이 코인게이트 진상조사에다가 알려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진상조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됐던 위믹스 코인도 있고 예. 뭐 다른 코인도 여러 가지 코인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뭐 만나서 직접적으로 진상을 조사한다든가 그리고 당사자가 없더라도 정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주변에서 그리고 또 이런 제보를 하신 분이라든가 그리고 제보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검증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제보 네네. 하태경 의원실에 들어왔던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를
네, 할 하셨느냐?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한 건 아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기사가 뜬 게 아마 어제 정도인가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이제 휴일이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일 회의를 합니다. 네, 2차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논의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별도 오전에 지침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계속 이제 이 하태경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께서도 뭐 이렇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보에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다가 소스를 별도로 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네, 목이 잠깁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얘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요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내일부터 이제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에 실질적으로 종료를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검찰이 아니어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김남국 의원이 자료 같은 거 제공하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도 똑같잖아요. 검찰이 아니니까 뭐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제 계좌입니다 하고 줄리는 만무하고. 그럼 어떻게 진상조사 이걸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방법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이제 같은 당이니까 자기가 어떤 이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보고 그 실질적으로 그 자료의 이제 신빙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냐 구체적이지 않냐 뭐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요? 그런데 이제 그 국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이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이제 지갑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이제 정황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갖다 확인하는 이 방법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같은 식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봤을 땐 제3자의 시각이고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도 유믹스에 직접 갔다 왔어요. 유믹스에 직접 갔다 와서 그 취득 경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물어봤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내일 또 다시 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 이제 또 관련 그 회사를 또 불러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에서 조사하는 수위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조사하는 수위하고 상당히 많이 틀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재혁 원내대표의 16일 얘기입니다. TF가 하려는 일이 바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게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의 말인데 그러면은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된 뭐 지갑 내역이라든지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추적을 해보고 제보가 들어온 거 있으면 뭐 신빙성을 따져보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이라면은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방식 아니에요? 글쎄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그러니까 김 의원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거래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도 할 수 있으면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쪽에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제보에 따른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제보는 더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 네, 제보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적극적이냐 미온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어떤 의지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일단은 그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직업 주소라든가 그 거래 데이터 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관련 뭐 게임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 코인 거래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각조각 퍼즐을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실체적인 진실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뭐 많이 조사를 뭐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목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팁을 하나만 주세요. 네, 일단은 그 가상자산 거래의 이제 핵심은 지갑의 소유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상에 이제 그 지갑에 대해서 실제 거래 데이터라든가 뭐 원체인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역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기술이 상당히 좋아서 어떤 거래 내역을 가지고도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게 실질적으로 박스형으로 딱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A란 지갑에서 B란 지갑으로 갔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A란 지갑이 뭐 김남국 의원 지갑이면 그 B란 지갑 그리고 C란 지갑 뭐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그 코인이 계속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대부분 다 추적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언론에 코인 전문가들이 막 분석해 놓은 거 막 저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뭐 80억이 아니라 뭐 100억이네, 120억이 네네.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기존에 분석된 내용이고 기존에 분석되지 않았던 내용도 TF에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 네, 그렇죠.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그 개인 지갑에서 옮겨가거나 뭐 이렇게 된 부분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서 네. 거래소에서 어떤 조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거래소에 협조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에다가 무조건 다 자료를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관련 법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다 보면 그 외부에서도 지금 언론에 많이 공개되는 이런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네. 상당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비근한 예로 위믹스에 저희가 갔을 때, 위믹스에 예. 갔을 때 그 얘기 좀 그쪽에서 그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상당히 있었고 입법 의혹도 상당히 있었는데 투명하게 그 위믹스 코인을 어떤 식으로 통해서 유통을 시켰는지 최초에 이런 내용을 지금 다 받기로 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갑 주소를 정수를 다 받으면 그 지갑 주소에 대해서 2차, 3차에 대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위믹스 코인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위믹스를 가신 이유가 뭐 에어드랍 몇 개 했나 이거 보러 가신 건 아닐 거고 네네, 아마 그렇죠. 그 소위 일각에서 제기된 건 입법 로비 의혹 아마 저랑 인터뷰했던 한국게임협회 위정현 교수도 그 얘기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저랑 인터뷰 할 때도 그 입법 로비 의혹 보라고 가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위정현 교수가 저랑 인터뷰 때 한 얘기는 거래소를 검찰에 압수수색하는 것도 좋지만 위메이드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위메이드에서 실제로 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때 실제로 발행한 공시한 물량보다 또 추가로 시중에 물량을 많이 유통시켜서 거래소 상장 폐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에서 얼마나 외부로 물량이 나간 이걸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데 그러면 지금 황 교수 얘기는 그 자료들을 위메이드에서 국민의힘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기네가 발행- 죄송합니다. 네네. 저 위정현 교수가 업체명을 위메이드라고 특정을 안 했습니다. 네, 코인 발행 네네. 업체, 예, 게임사다. 요렇게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단- 점을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네. 위메이드에 갔다 온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국민적 의혹을 그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직접 방문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위메이드 직접 그 대표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부인을 하고 계시고. 네, 언론도 그리고-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그리고 대신 저희는 이제 제일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너네가 실질적으로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코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고 그 마케팅할 때 그리고 누구한테 갔냐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여쭤보았는데 그 코인 발행량이 한 23% 정도가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대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4군데 마케팅 업체에다가 이 코인을 이제 배정을 해서 그 코인이 어떤 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해달라 뭐 이런 용도였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지금 문제가 된 김남국 의원에게 그 직접 보내준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의 신빙성을 갖다가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럼 네가 배정한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그 물량이 있으면 누구 지갑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제출할 수 있냐. 그러면 거기서 제공한다는 자료가 네네. 예를 들어 거래소에 상장된 거 있잖아요. 네네. 상장됐다고 본인들이 신고한 그 물량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초과 발행한 것까지 해서 전체 물량에 대한 배정 내역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마케팅 용도로 활용됐다든가 하여튼 제3자한테 그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 다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쪽에서 흔쾌히 그랬어요. 거기에 단서를 뭐 거래소 것만 뭐 그 공개된 것만 이런 건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래는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거기서 초과 발행한 것까지 해서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다 발행하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래 그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에서 네. 상폐된 이유가 7천만 개 정도가 그 유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속였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유통에 대한 기준을 서로 보는 시각이 좀 약간 틀리더라고요. 어허. 그쪽에서는 이제 그 코인을 맡기고 네. 그 대출을 받은 것인데 네. 이걸 어떻게 유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근데 법원의 판단은 좀 약간 틀렸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 대출금을 갖지 못하면 그 코인은 다시 제3자라든가 이렇게 그 넘어가서 현금화 될 텐데 이런 걸 유통으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서로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 상폐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그 7천만 개 유통량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했고 뭐 그래서 상폐가 됐다가
또 며칠 뒤에 또 다른 거래소 상장이 되고 또 다른 거래소 상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유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어느 지갑으로 전송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따져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 저 위메이드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 내역을 발행과 유통 내역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느냐 이거겠네요. 자, 이거 좀 보시죠. 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코인 부유 현황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자 뭐 이런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실효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신뢰회복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수조사 하기로 했으면 전수조사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계속 그렇잖아요. 국민적 의혹이 그 어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한두 주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조치가 됐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코인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네. 뭐 그런 의혹을 좀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이런 일 때문에 계속 그 얼룩지고 있어요. 어떤 투기의 원상이다. 예, 재산 승치 수단이 아니라 투기를 해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계속 의혹도 있으니까 예.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황 교수께서는 외부 전문가시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TF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혹시 이런 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좀 활동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뭐 권익위 이거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국민의힘만이라도 의원들이나 보좌관만이라도 전수조사에서 먼저 공개할 의향은 있답니까? 네, 일단 물어봤을 때는 그 네. 실제로 의견을 물어봤을 예, 때는 예. 먼저 그 할 수 있으면 최선의 조치를 다 하고 그리고 네. 국민적 의혹이 전혀 들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러면 말씀이신 뭐 거죠?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당의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국민적 의혹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외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